안녕하세요. 코하 투더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비트코인 주말에 또 25,000달러 선까지 터치했다가 지금은 24K 부근 내려와서 상회하고 있습니다. 사실 물가지표가 나오고 나서 상승했던 것에 대한 하락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또 시빅이나 앵커 같은 코인들의 큰 상승 보여주면서 아직은 우리가 충분히 시장에서 수익을 가져다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또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오늘 전문가님들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미녀 전문가님이시죠. 초아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인 뉴스 읽어주는 비트초아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강한 상승과 되돌림을 반복하면서 여러 가지 보면 이제 조금 저점과 고점은 높여주는 그런 천천한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고점에서 지금 매수하셨던 분들께서는 이렇게 강한 상승 있다가도 조금의 그런 하락이 있으면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죠. 이럴 때 어떻게 좀 하면은 좋은지 어떤 대처 방안을 해야 하는지를 지금 이제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1시간 동안 좀 잘 지켜보시면 투자하실 때 많은 도움 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또 강한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러한 조정 구간에서는 우리 투더골드문을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유일무이한 유일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일무이한 전문가 유일입니다. 네, 최근에 날씨가 굉장히 또 더워졌어요. 네, 어제는 또 말복이었는데 어떻게 시청자 여러분들 닭들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어제 몸보신을 하기 위해서 뭐 삼계탕이랑 이것저것 먹었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코인 시장 너무 차트만 보지 마시고 몸보신도 제대로 하시면서 시장을 좀 잘 헤쳐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말한 대로 비트코인 계속 상승세 유지하다가 이 조정 주는 구간을 잘 공략을 해봐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에서 뭐 하락했다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지금 상승한 거에 대해 어느 정도 되돌림, 조정, 건강한 조정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잘 공략해서 알트코인들을 공략하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려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뭐 떨어진다고 조정이 좀 나온다고 해서 너무 겁먹으시 마시고 충분히 시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유일 전문가님 또 말복이라고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신 것 같은데 또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조정 구간에서 저희 유일 전문가님과 같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이 코인 소식 볼 텐데요. 같이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미국 법원에서 리플 측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힘먼 발언 담긴 영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 어떤 요구일까요, 유일님? 네, 아무래도 이제 SEC랑 리플 간의 이제 소송이 굉장히 길고 또 길어요. 맨날 이제 하던 얘기죠. 매번 대풀에서 나오는 얘기고 계속 이제 SEC 입장에서는 리플을 가지고 이제 뭐 자꾸 너네들 코인을 자꾸 더 찍어내갖고 팔니까 너네 뭐 증권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로 인해서 자꾸 이제 좀 시비를 걸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리플만 걸린 문제가 아니고 리플이 이제 뭐 증권이다 아니다 자꾸 뭐 SEC 관리하에 들어가게 된다 하면 이제 리플 말고도 다른 코인들도 줄줄이 따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 이 암호화폐 시장 내가 정말 탈중화가 아닌 정말 중화가 체제로 돌입되면서 많이 이제 껄끄러워지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리플을 뭐 욕하고 그러셨던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옛날에 이제 리플 같은 코인은 굉장히 좀 많이 변동폭이 심해갖고 이제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분들이 이제 리플 막 좀 고소하다, 리플 그 쌤통이다, 그래 막 리플 맨날 찍어서 파니까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막 욕을 하셨던 분들도 이제는 어느 순간 리플을 이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리플과 SEC 이제 리플 개인 암호화폐 이제 리플 코인만 걸린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 다른 암호화폐들도 문제가 걸린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여러분들도 이 리플과 SEC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종결이 될지 유심히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흐름이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소식 같이 보시겠습니다. 미국 연준이 암호화폐 기업의 마스터 계좌 개설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후오비 창립자가 4조 원의 지분 매각을 논의 중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국 SEC와 CFTC가 헤지펀드 암호화폐 투자 보고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전했습니다. SEC와 또 CFTC가 이렇게 암호화폐에 대해서 계속해서 규제를 좀 적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유일님께서 좀 짚어주시죠. 네, 이 부분도 보면은 이제 SEC에서는 또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또 상품이고 또 나머지 알트코인은 이제 증권이다 이러면서 또 SEC가 나머지 알트코인들을 관리하겠다는 이런 의사를 표한 적도 있고 나머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상품으로서 이제 CFTC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다 이러면서 자꾸 이 증권거래위원회인 SEC가 자꾸 암호화폐를 자꾸 이렇게 규제를 하려는 이런 뉘앙스를 계속 풍기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이제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불편한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래서 지금 뭐 계속 뭐 보고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암호화폐 내에서 어느 정도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뭔가 정말 암호화폐 이제 투자자분들도 만족할 만한 그런 합의점을 찾아봐야 하는데 합의점을 찾지 않고 계속 이렇게 좀 강제로 이렇게 끌어당기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불편한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암호화폐는 제도권 안으로 좀 들어가 줘야 우리가 좀 편안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건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좀 받고 이제 신규 유저들이 유입되면서 정말 큰 시장이 열리면서 거래량도 활발하고 정말 재밌는 시장이 연출될 거니까 지금 너무 부정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제 암호화폐 내에서 이런 사건도 있다라고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코인 소식 유일 전문가님과 함께 봤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저희 투더골드문과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썰전 코너 이어갈 텐데요. 오늘 주제는 바로 암호화폐 시장 흐름과 이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질의 최대 증권사인 XP가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런칭을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 뭐 우리나라 같으면 키움증권이나 뭐 이런 나무증권에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론칭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유일 전문가님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죠. 네, 지금 브라질에서 지금 계속 뭐 증권사에서도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제 다른 알트코인 말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이제 거래를 또 지원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며칠 전에 또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브라질 남미에서 이제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이제 메르카도에서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간접적으로 이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입한다. 이 말이 이제 굉장히 좋은 호재거리죠.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호재거리다.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이 암호화폐 내에서 수익을 보려면은 우리가 산 가격보다 남들이 비싸게 우리 코인을 매수를 해야 우리가 수익을 보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지금 기존에 유입되어 있던 지금 뭐 고인물이라 하죠. 고인물들만 이렇게 모여서는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생기지가 않는데 이렇게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이 계속 생기다 보면은 신규 유저들이 계속 유입이 됩니다. 유입이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샀던 코인들보다 더 비싸게 사줄 누군가가 유입된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기존에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정말 큰 호재일 수가 이제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이 있죠. 이런 비슷한 부분에서 기대하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현물 ETF에 대해서 이제 이런 비슷한 양상을 띠는 것 같아요. 결국은 현물 ETF도 우리가 뭐 승인이 되냐 안 되냐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신규 유입들이 이제 계속 인정이 되고 하나의 자산으로서 인정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더 투자를 하고 암호화폐 내에서 거래량이 활성화가 되면서 결국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많이 기회가 생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결국 보면은 현물 ETF는 아직 미국에서 계속 이제 SEC 입장에서는 계속 이제 승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미국 말고도 이제 캐나다에서 시작해서 뭐 호주까지 이제 현물 ETF를 승인하는 나라가 곳곳에 있는데 이제 ETF, 비트코인 이제 ETF 상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플랫폼들을 이용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간접적으로 이제 투자할 수 있게 나누는 상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많은즉슨 계속 신규 유입수가 늘어난다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변동폭은 줄어들지만 거래량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서 우리가 이제 투자할 때 정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단타성 투자를 할 때 정말 용이하다, 정말 편하고 깔끔하게 우리가 우리가 계속 단타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처럼 아침에 시장 보면은 갑자기 올랐다가 갑자기 꺼지고 막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비트코인 좀만 빠지면 사람들이 투심이 죽으면서
단타를 하고 싶은데 거래량이 터지지 않다 보니까 단타를 막 들어가고 싶어도 억지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정말 물리게 되는 안 좋은 상황이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되게 되고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되는 상품이 계속 나온다면 정말 거래량이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고 우리가 단타를 칠 때도 정말 용이하다, 정말 편안하다라고 좀 말씀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최대 증권사인 XP가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론칭하면서 우리가 현물 ETF의 또 승인까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휴일을 보냈잖아요. 휴일 동안에 또 비트코인 2달 만에 장중에 25,000달러 선까지 좀 터치를 했습니다. 이게 저항선이라고 하는데 이런 터치가 정말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초아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비트코인이 2달 만에 이제 25.2K를 찍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근데 사실 우선 8.15 광복절까지 포함하면 우리가 3일 정도의 휴일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앞을 알려면 지금 3일 동안의 흐름을 조금 해석할 필요가 있음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시빅 같은 가벼운 이제 코인들이 하루에 30% 넘게 올랐어요. 근데 그게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지금 같은 시장에서 가장 부족한 점이 바로 거래 대금입니다. 거래 대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 가장 달가워할 우리 코인들이 있죠. 그게 바로 한국계 코인, 게다가 시총이 낮은 코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이제 투자 자체가 조금 줄어들었고 거기 게다가 이제 연휴까지 겹치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그런 투자에 대한 생각이 좀 적어지기 때문에 그때 좀 가짜 상승이 많이 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괜히 그런 것에 불타게 하시면 정말 고점에서 물릴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다시 이제 좀 투자하실 때 좀 유의하셔야 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올 들어서 계속 하락세를 지속했던 비트코인이 생각해 보시면 18K를 깨고 내려갔었어요. 6월까지만 해도. 근데 그게 지금 거의 60% 가까운 상승을 2달 만에 보여줬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이런 큰 반등에는 항상 좀 하락이 올 수 있어요. 조정이 올 수 있죠. 근데 한 달간 16%가 상승했기 때문에 거기서 되돌림이 온다고 한들 어쨌든 상승 추세를 좀 가져가고 있다고 같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거는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머지 업데이트를 앞두고 이더리움이 50% 넘게 지금 또 상승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어쨌든 계속 상승장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되돌림이 나오더라도 긴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초 대비해서 비트코인이 50% 가까운 그런 하락을 유지 중이긴 하지만 확실히 바닥을 찍었다는 여러 가지 정황상의 증거 그리고 여러 지표들의 증거를 토대로 해서 지금 이제 슬슬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가상자산 담보 대출 업체인 블록파이가 최근 비트코인 가격 상승 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은 기관 투자자들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이제 좀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거대 다국적 운영사 또한 가상자산 시장을 노리고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 이런 시장 상황에서 왜 비트코인이 이제 긍정적인 여파로 이제 급상승하면 좋은데 왜 되돌림이 강하게 나오는지를 같이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인플레이션율이 8.5%로 나왔어요. 근데 사실 이게 좋아할 수치는 아닙니다. 그 전에 우리 몇 개월 전에 8.5%가 나오면 그 자체로 굉장히 높은 겁니다. 물론 예측치보다는 낮게 나왔지만 제가 그 전에도 미리 말씀드렸어요.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예측치가 높게 내보내야지만 이제 그 저점 그 아래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 현 정부의 무능함을 조금 덜어줄 수 있습니다. 그 예측치 자체를 높게 잡았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강하고요. 그럼 거기에 동반되는 게 우리 9월에 9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의 긴축 경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한 상승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과대낙폭으로 또 이어질 수 있죠. 그럼 지금 FOMC는 어떻게 해야 하냐 하면 지금 곧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강력한 그 금리 인상을 같이 할 수 있다는 말을 조금 흘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이제 11월까지 장기 랠리로 봤을 때 그래야지 좀 바닥을 좀 다져가면서 상승을 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짚어드리고 싶고요. 실망이 크면 항상 기대가 크면 항상 실망도 큰 법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는 지금 시장 과열을 조금 줄여줄 발언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은 저희가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 때문에 약간의 하락세를 조금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지금 비트코인과 또 이더리움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이더리움 또 14.5만 개의 고래 지갑이 이동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 유일님께서 좀 더 덧붙여서 설명해 주시죠. 네, 최근에 또 이더리움이 머지 업데이트로 인해서 또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이 좀 많이 호재가 됐던 호재로서 작용하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또 많은 좀 불안한 이런 이제 이슈가 있어요. 이제 이더리움 고래 지갑에서 이제 14만 개 정도, 14만 5천 개 정도가 갑자기 이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장기 홀더분들, 이제 이더리움 고래 홀더분들은 지갑에서 잘 이렇게 이동을 하지 않아요. 이동을 했다는 뜻은 즉 이제 지갑에서 개인 지갑에서 거래소로 유입이 되면서 많은 양의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고도 이제 추측이 되는데 하지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이더리움 고래 3년 동안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던 이 고래가 지금 시장에 이더리움을 내던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더리움 계속 좋은 얘기 나오고 있고 머지 업데이트 지금 진행 중이고 지금 기존 채굴에서 POW에서 POS로 바뀌면서 많이 들고 있으면 들고 있을수록 스테이킹 보상을 받는 이제 수치가 높아지죠.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이더리움을 전혀 내던질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먼저 좀 안심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더리움 이 지갑에서 갑자기 이동이 되고 있는데 된 이유로는 아무래도 제 예상으로는 스테이킹을 이제 맡겨서 보상을 받기 위함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왜 매도하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리면은 이 3년 동안 홀더를 할 때 작년에 상승장 때 보시면은 이더리움이 또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4,900달러 부근까지 정말 찍었는데 지금 이더리움은 2,000달러 지금 뭐 반토막 더 이상 났죠. 근데 굳이 이더리움을 지금 2,000달러에 팔기 위해서 개인 지갑에서 거래소로 유입을 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더리움 이 많은 양의 이더리움을 락업 이제 스테이킹을 하면서 락업을 시키고 보상을 받기 위해 이제 지갑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많은 이더리움 가진 고래들이 하나둘씩 아무래도 이제 POS 이제 스테이킹으로 바뀌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테이킹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 이더리움을 락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더리움 공급량은 멈춰 있게 되죠. 유동성이 멈춰 있게 되고 수요가 많이 이렇게 들어올 텐데 그렇게 된다면 정말 이더리움이 가격이 폭등하는 모습을 우리가 추후에 예상해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 이더리움 장기 홀더 분들은 정말 이더리움은 뭐 먼 미래, 뭐 비트코인 가격을 추월할 수 있다, 뭐 이런 기사가 장난스레 나오는 뉘앙스가 풍기고 있는데 저 또한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뭐 워낙 지금 뭐 공급량이 한정돼 있고 너무 희귀한 이제 최초의 암호화폐이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쉽사리 이렇게 가격을 훌쩍 넘기에는 좀 힘들어 보이고 이더리움 또한 추후에 전망 계속 우상향할 수 있는 모습이 그런 뉘앙스가 이제 연출이 되고 있다. 이더리움에서는 계속 좋은 호재거리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전혀 뭐 지갑에서 대량의 이더리움이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너무 겁먹으실 필요 없고 오히려 호재로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고래들의 지갑에서 이더리움이 많은 양이 이동을 했는데 이 부분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래들은 유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스테이킹을 해서 조금 이자를 받는 식의 방법을 선택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더리움을 좀 매수해 볼 타이밍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이더리움을 지금 단기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조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가총이 높고 좀 꾸준히 기술력도 좋고 뭐 NFT 시장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코인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중장기 투자로서 좀 관점으로 한다면 지금 자리는 정말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뭐 이더리움이 130만 원 언저리까지 내려왔다가 최근에 뭐 많은 반등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 가격은 지금 굉장히 매력적이고 기술력 면에서도 정말 좋고 이더리움은 추후에 강력한 호재거리밖에 없다.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중장기 투자로서 관점을 가져간다면 지금 매수하셔도 충분히 좋다라고 좀 강력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더리움을 또 중장기 투자로 봤을 때는 지금 자리 정말 매력적인 자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번 주에 또 18일에 공개되는 암호화폐 또 FOMC 회의록이죠. 또 연준의 속내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긴축들에 대한 어떤 입장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초아님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방금 전에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8월 18일 새벽 3시에 FOMC 회의록 발표가 있습니다. 그럼 이 연준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게 되면 조금 아무래도 투자를 할 때 도움이 되겠죠. 우선 제 너튜브를 보셨거나 이제 좀 저의 코코아톡 방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7월 초부터 계속 주장해왔던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7월 말이나 8월 초부터 9월 이제 중순까지는 이제 좀 비트코인의 흐름이 좋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우선 비트코인이 따로 볼 수 있는 차트가 많이 없다 보니까 여러 지표들에 좀 붙어가면서 그런 거시적인 경제를 보여줬습니다. 비트코인의 방향성이 지속적으로 뭐 천천히 우상향한다곤 하지만 주봉상 보면 더 보이죠. 천천히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가는 걸로 보이는데 근데 우리가 크게 기대했던 그런 큰 상승이 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인플레이션율이 비록 좋게 나왔지만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현재 문제들을 뿌리채 뽑을 그럴 각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율이 예측치보다 낮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게 사실 좋은 점은 아니라는 점을 조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환으로 FOMC 회의에서 조금 긴축 경제 그리고 금리 인상을 좀 강하게 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높은 기대감이 높은 실망감으로 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장기적인 11월까지의 그런 랠리를 보면은 지금 조정을 꼭 줘야 하는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950억 달러 긴축 경제가 초반에 있고 또 9월 말에는 또 지금 금리 인상이 있습니다. 이런 예정되어 있는 악재 앞에서 이거를 좀 발언을 조금 해둬야지 이제 좀 빠져나갈 구석도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차트가 조금 조정을 받아야 할 시점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결국에 이제 실망감에 던지는 개미들의 매물이 커지면 결국에는 이제 시장을 좀 끌어내릴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 완화되는 그런 약간 중간 뜨뜻미지근한 발언을 좀 보일 수도 있고요. 좀 강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지금 같을 때는 어쨌든 지금 취해야 하는 행동이 뭐냐 하면 공격적인 매매가 아니라 결국에 지키는 매매 하셔야 된다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비트코인이 25K와 28K 사이가 빈 공간이 있어요. 여기를 올려 치워주기 전에 아마 여기 아래에서 25K와 그 24K 그 선 안에서 조금 우리 기관 투자자들이 조금 더 탑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조금 움직여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조금 그 아래로 내려왔을 때 박스권을 이탈하는 하락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 저점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전접점에 우리 가까워졌을 때 그때 이제 좀 무거운 아이들을 매수해 보시고 그리고 위에서 우리 저항대 25.2K라든지 25K 구간에서 이제 좀 비트코인의 힘이 약해진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제 그때 조금 가벼운 코인들 시총이 가볍거나 이제 좀 엽전 코인이나 불리는 가벼운 코인들 있죠. 그런 것들을 매수를 하시면 좀 전체적인 가격 방어가 좀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지금 어쨌든 예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이 어쨌든 좋지만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로스컷을 꼭 잘 걸어두셔야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공격적인 투자 하지 마시고 불타기 절대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그런 리스크 관리 철저하게 꼭 하셔야 하는 시장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지금 시장에서는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지금 지키는 매매 하셔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리스크 해칭 물론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도 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 계속해서 우리가 뭐 기관 투자자가 들어와야 한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지금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걸까요, 유일님? 네, 또 앞서 비트초아 전문가님이 이제 공격적인 매수를 하면 안 된다, 이제 불타기를 하면 안 된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이제 불타기는 물론 하면 안 됩니다. 불타기는 물론 하면 안 되는데 지금 공격적인 투자를 지금 뭐 하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공격적인 투자를 좀 해도 어느 정도는 해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이제 거의 70% 정도 빠지기도 했고 굉장히 많은 수치로 빠졌기 때문에 지금 알트코인 이제 물린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물릴 수도 있겠지만 추후에 이제 주봉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수익을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항상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공격적인 매수를 하라고 권장드리지 않아요. 지금처럼 비트코인이 올라가다가 이제
조정이 어느 정도 조정이 올 때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이 계속 조정이 나오다가 지금 조정 나오고 나서 횡보를 좀 해주고 있어요. 지속적인 하락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횡보를 하고 그 후에는 올라갈 것이지 다시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여러분들도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해도 되게 좋겠지만 항상 비중을 지키면서 이제 매수를 해야겠죠. 분할 매수 관점에서 비중은 이제 5%에서 10% 내외로 좀 안전하게 이제 매매를 하면은 좋겠지만 막 나는 불나방처럼 막 80% 90% 비중 넣으면서 막 몰빵 매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 공격적인 매수라고 해서 몰빵 매매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좀 활발하게 우리가 움직여봐서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몰빵 매매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선물 시장에서 이제 보면은 굉장히 롱 포지션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펀딩비가 0 이상으로 갈 때는 이제 롱 포지션이 많은 거고 이제 펀딩비가 0 이하로 갈 때는 숏 포지션이 많은 건데 이제 롱과 숏을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려보자면 선물 시장에서 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트코인이 추후에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제 베팅하는 사람을 이제 뜻하는 거고 숏들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거다라고 이제 베팅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흐름을 보면은 펀딩비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 말은즉슨 지금 비트코인이 올라간다에 지금 그 베팅을 건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기존에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제가 계속 거래량 말씀드리면서 저점에서 계속 비트코인과 이제 이더리움이 계속 지속적인 횡보 다지기를 하고 있지만 거래량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로서는 이제 기관들과 고래들이 매집하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미 기관들과 고래들은 저점에서 다 매집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어느 세력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나 보면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비트코인이 막 올라가니까 이거 비트코인 이더리움 막 올라가는데 이제 찐 상승장인가 불장인가 하면서 이제 막 롱 포지션을 걸고 막 현물 이제 유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굉장히 좀 활발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경제 지표도 이제 CPI도 어느 정도 꺾이면서 조금씩 좋은 흐름이 보이고 있어요. 물론 제가 CPI 8.5%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말씀드렸고 아직까지는 안심할 그런 시장은 아니다. 하지만 조금씩 좋아지는 흐름이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괜히 뭐 겁먹어서 투자를 안 하거나 지금 관망하거나 그럴 필요 없다라고 좀 말씀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유일님께서는 지금 상승장에서는 뭐 공격적인 매매를 하라고는 말씀 안 하셨지만 지금 잠깐 조정 주는 구간에 이런 매매 해봐도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아님 의견이랑 조금은 상이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언제나 추세 전환 시에 강한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좀 강한 상승세를 좀 동반을 하는데 전 이게 7월 초중반에 이미 이루어졌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지금 뮤일님께서 말씀하신 게 굉장히 맞는 말이고 그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하지만 근데 제 생각은 지금 투자자분들의 심리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고점에서 70%에 가깝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그 인내심이 조금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공격적인 투자나 뭔가 이런 과한 뭔가 투자의 시드를 조금 늘린다거나 하게 되면 조금의 조정세가 오더라도 이제 불안감의 패닉셀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의 이런 이제 전체적인 심리적인 상황 이런 것들 전부 고려해서 리스크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시면서 어느 정도 좀 많이 좀 저점 구간에 있는 코인들을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끌고 간다면 그렇다면 그런 투자가 좀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길게 끌고 가는 것 자체가 지금 불안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초아님께서는 투자자분들의 심리까지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슈 하나 더 여쭤보고 끝낼 텐데요. 이번에 최근에 또 도지가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 이 부분 또 테슬라랑 또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초아님 설명해 주시죠. 우선은 테슬라가 주가가 80%가 2주 만에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도지 역시도 주말 보시면 20%가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도지를 80원대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 이유가 거기로 지금 투자 자본금이 많이 몰리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일론 머스크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여러 가지 행보를 보면 그 회사와 본인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든 좀 빠른 결단력을 내면서 갑니다. 특히나 이제 좀 최근에 있었던 것들 좀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시면 지금 비트코인을 뭐 팔아제 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면 가장 큰 문제인 인건비도 있죠. 그 인건비를 지키기 위해서 또 가장 먼저 구조조정을 시작했고, 그리고 또 트위터도 인수한다고 했으면서 말을 번복하면서 전체적인 그런 주가를 지켜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판 것보다 도지코인을 팔았다거나 하면 조금 더 이제 좀 마음을 놓았을 거예요. 테슬라만 생각을 한다면. 근데 테슬라 특히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게 단 한 개도 팔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본인과 본인 회사를 위해 결단력이 그렇게 빠른 사람이 도지를 단 하나도 팔지 않았다는 거는 앞으로의 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만한 것이고 아직 좀 뭔가 해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조금 그런 이야기를 흘렸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번 짚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지금 지금 이제 도지코인이 보이는 측면이 어쨌든 좀 위에 뭐 시체가 많다 이런 이야기가 좀 많죠. 어쨌든 지금 저점에서 100원 미만에서는 조금 매수를 지속적으로 좀 가져가면은 9월 30일 날 있을 AI 데이에 만약에 좀 도지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거나 하면 펌핑이 강하게 좀 올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도 좀 많이 좀 시선을 끌어야 하기 때문에 몇 번 강한 펌핑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는 그 기대감이 가장 높을 때 매도하는 게 가장 맞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 항상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이제 수익률이 좋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과 또 흐름과 이슈를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 좀 뜨거웠던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스쿨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